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워크북의 기본적인 강의는 대략 끝냈네요. 기본적인 강의는 다 마무리 지었고 제일 마지막에 짧은 글과 긴 글에 대한 강의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넣어둔 이유는 실제적으로 대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대학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짧은 글 형태가 긴 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글이라는 건 뭐냐면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의 한 70에서 80% 정도 대학들이 한 이렇게 짧은 형태의 글을 냅니다. 그래서 긴 글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번 짧은 글을 연습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글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서 글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구절이 어떤 의미와 맥락인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삶과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짧은 글을 쓴다. 자, 이렇게 짧은 글을 요구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뭐 가톨릭대, 동국대, 단국대, 중앙대, 그죠? 뭐 이런 대학들이 주로 뭐 이화여대 짧은 글들을 요구합니다. 짧고 선명하고 분명한 글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압축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다. 자,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 난해하게 보이는 제시문들을 외대도 마찬가지로 짧은 글을 요구합니다.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제시문을 이해한 티를 많이 내야 돼요. 논술은 제시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제시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난해한 제시문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의 어떤 수많은 내용 중에서 밑줄을 좀 형광펜을 칠할까요? 그죠? 쓸데없는 건 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압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면 자기 눈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원고지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글에 논리가 없어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수평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축적인 어떤 형태의 문제를 쓸 때는 수직적으로 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쓰고, 그 중요한 거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왜 이게 다음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이런 압축적인 글을 쓸 때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어떤 키워드를 반드시 글에 포함해야 된다. 자, 글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이라는 것이 뭐 중요한 말로 나왔어. 정치적 올바름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왔어요. 근데 학생이 정치적 올바름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걸 빼놓고 써요. 그럼 난리 납니다. 내년에 또 봐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압축적인 글은 중요한 키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하나의 텍스트를 읽을 때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한 두세 개 정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개와 세 개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내가 글에 원고지에 쓰려고 노력하면서 쓰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은 두 개, 세 개 문장 내외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개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가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알겠죠? 가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다. 제시문은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각각의 제시문을 주제와 관련하여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쓸 때 압축적으로 쓰시고, 사건이나 현상, 주저리 나오는 어떤 그 신문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압축하세요. 자, 노인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증가하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감소하는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나가 보여주는 건 노령화 현상이다. 알겠죠? 그죠? 뭐 제3세계 국가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가제시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간명하게. 현상이나 사건을 주저리 길게 늘려서 쓰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과 어떤 똑똑함을 보여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짧은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제시문을 진짜 주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짧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제시문의 포지션, 어떤 관점, 어떤 범주를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눈에 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 단국대 이런 문제 뭐 보세요. 뭔가 어려운 게 아니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중요한 키워드를 딱 찾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주제에 대한 학교 측의 의도에 요구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따라서 논술을 오랫동안 안 배워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글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험 시간. 자, 시험 시간은 제가 요거 강의를 할 때는 어떤 전체를 보면서 시험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 120분, 글자 수 200, 250자, 350, 450자, 그죠? 그리고 1번, 2번 전체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번 문제가 또 있네요. 3번 문제는 또 350에서 450자네. 그죠? 글자 분량상으로 보면 지금 1, 2, 3, 4, 맥시멈으로 볼게요. 450자, 450자, 250자. 그죠? 한 1100자, 1200자 정도잖아요. 시험 시간이 120분이에요. 자, 이 문제는 실제로 기출됐던 작년도 모의논술,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예요. 제 기억에 카톨릭대 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이 카톨릭대는요, 시험 시간이 120분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2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지만 다른 데는 조금 최저가 조금 낮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120분 동안 세 문제를 쓰는데 1000자, 1200자 정도밖에 안 준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분량이 조금 짧죠. 그리고 짧은 글이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카톨릭대학은 문제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카톨릭대 이 정도 나왔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 자,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쉽게 느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쉽게 느껴. 그러면 옆에 애를 봐요. 걔도 쉽게 느껴요. 내가 어렵게 느껴요. 그러면 옆에 애도 어렵게 느낍니다. 자, 실제로 좋은 글을 쓸 확률은요, 쉬운 글과 어려운 글 중에 어떤 게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글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글은요, 학생들한테 쓰게 시키면 진짜 잘 쓰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글은요, 어려운 글은 잘 쓰는 학생부터 조금 잘 쓰는 학생들이 점점점 이렇게 딱 점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학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요. 다른 학생과 그만큼 구별되게 쓰기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쓰면 잘 쓰는 학생이 거의 한 1% 내외에서 나옵니다. 1% 내외에. 저는 1%도 많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120분 시간을 주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 만약에 이게 잘 풀린다. 자, 내가 논술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이 정도 문제 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나는 기본적인 소양, 자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우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반드시 글을 다 쓰고 실제 시험처럼 글을 쓰고 나서 이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짧은 글의 어떤 접근하는 어떤 기본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이 문제 1, 2, 3번에 대한 어떤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짧은 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